사교육비가 4년 연속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잦은 입시 변화에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약해지면서 그동안의 대책이 한계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과열되는 사교육 실태,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해결하려면 어떤 접근이 필요할지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백병환 정책팀장 나와 있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많이 올랐고 또 너무나 빠르게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더라고요. 이 사교육비 문제. 지금 정부 대책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우리 사회의 학력과 학벌 차별이 만연하고 한정된 교육의 기회와 격차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은 이 한정된 자원과 기회를 차등 분배하기 위한 장치로만 기능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것이 사교육 과열 현상의 근본 원인임에도 현 정부를 포함해서 과거의 어떤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사교육의 대체제를 공교육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일관했고 여론의 눈치를 살피면서 액면으로 드러난 사교육 비용만 조금 경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언발의 오줌 누기식의 정책인데요. 결국에는 29.2조 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발을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결과라고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이 현실이 즉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최근 사교육 시장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학력 인구가 급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다시 치솟았는데요. 최근 파악된 바에 따르면 유아 단계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상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상회하는 수준의 그런 비용을 받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각종 유치원과 어린이집 같은 기관들이 폐원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대단히 기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각종 학습지 업체나 학원 등도 사교육에서 수학이나 문해력을 신장할 수 있다는 그런 영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으로 상품들을 내걸고 있는데요. 이런 업체들은 유초등 상품으로 시작해서 고입과 대입에 이르는 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초등 입학 전 한글을 배우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유초등 때부터 대입이 결판난다는 식으로 그렇게 광고하는 곳들도 많아진 상황입니다. 일부 업체들이 매출 현황을 보면은 재수 사교육 시장도 굉장히 확대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결국 과거의 고등학생 위주의 대입 시장이 유아에서 성인까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부는 이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추산조차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기 사각지대도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전에는 어떤 저학년 사교육 같은 경우에 돌봄이나 예체능에 집중된 면도 있었는데 요즘은 진학을 위한 어떤 커리큘럼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부모들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종종 말씀을 이제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지만 네. 결국에 소위 스카이라고 불리는 그 대학들 위주로 집중된 고등 교육 재정 격차를 좀 완화해서 대입 병목 현상을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동시에 학교 평가와 수능 등에서 수능 등의 대입 제도에서 어느 학년 무엇을 어느 정도 배워야 대학 수학이 가능한지에 대한 어떤 그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성취 평가가 도입이 지금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고요. 지금 상대평가 방식의 줄세우기 구조 속에서는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자녀의 인지정서 발달에 악영향이 있을지라도 관련된 조기 사교육에 동참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등과 초중등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책 하나로만 가지고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좀 전향적인 어떤 자세를 가지고 좀 국가 개혁 수준의 근본적인 어떤 전환과 대책들을 좀 마련해야 될 것들이 좀 시급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대학 간의 격차도 줄여나가면서 네. 성취 평가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대책과 더불어서 또 사교육 진도 공시제를 도입하자 뭐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현재 학원과 소비자의 관계는 정보 면에서 매우 비대칭적입니다. 일부 학원에서 하는 과정 광고나 상담이 학부모의 불안을 조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학원에서 무엇을 누구에게 가르치는지 정보 접근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학원 교습소에 교습 시간과 비용 등을 등록하게 하는 학원 정보 공개 서비스, 즉 학원 나이스가 분명히 있지만 무엇을 누구에게 어느 기간 동안 가르치는지에 대한 정보는 다 가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사교육 진도 공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 신장 차원에서 교습 대상, 기간, 가르치는 교습 내용을 기존의 정보와 함께 추가로 등록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이 추가로 공시되면 학생, 학부모가 학원 교습 과정을 투명하게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무분별한 사교육 참여를 완화하게 될 것이고요. 또 공시된 교습 과정 정보는 사교육의 선행교육 실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해서 교육당국의 적극적이면서도 책임 있는 행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대하는 것은 사실 학원업계의 상호 견제 그리고 시장에서의 자정작용입니다. 나아가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무엇을 누구에게 가르치는 것이 적절한지 좋은 교육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총의가 좀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 사교육 진도 공시제를 통해서 그런 것까지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사교육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높아진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입시 문제에 있을 텐데요. 특히 지난해에는 변화가 좀 크지 않았습니까? 이 의대 증원 문제가 그 정점에 있었고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사교육 업계가 불안 마케팅을 펼치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를 좀 완화하기 위한 대책은 없겠습니까? 네, 정부는 이번 의대 증원이 상위권 3% 이내 학생들에게만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영향을 애써 축소하려고 했는데요. 문제는 의대반이 갖는 시장의 영향력과 상징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은 교육부의 말대로 아주 소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대를 준비하든 안 하든 의대 중심으로 입시에서 과열이 이루어져서 조기 선행 상품들이 난립하게 되면 누군가 내 아이보다 앞서간다는 불안이 학부모에게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실책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면 사교육은 이걸 놓치지 않고 바로 마케팅으로 이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령 7세가 풀기 어려운 문제들로 구성된 7세고시 같은 것들도 이런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불안감을 부모에게 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는 학원에서의 어떤 학교급을 넘어서는 어떤 교습 프로그램 운영과 레벨 테스트를 금하는 일명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그리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선전 행위를 규제하는 선행사교육 광고 규제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발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통과된다면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에 일정한 법적 토대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지난해 사교육비 통계를 자세히 뜯어보면 중학생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전년에는 중학생 부분에선 조금 가능성이 있었다고 했는데 중학생이 이렇게 많이 늘어던 이유가 올해가 아무래도 2028 대입 변화가 어떤 적용되는 첫 해이고 고교학점제도 올해부터 전면 도입됩니다. 이런 변화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부에서는 현장에 안착이 되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각에서는 고교학점제로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보고 있지만 저는 그런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학습 코스를 주도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그런 교육 과정이 사교육을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과학과 사회를 문이과로 구분 없이 공부하는 것, 뭐 그 자체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고교학점제 도입 후 5등급 성취평가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상대평가 등급을 변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종의 등수를 변개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상 성취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미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등급 경쟁에 유리한 과목 위주로 학점제 로드맵을 그리고 이를 위해 사교육에서 해당 과목 교습은 물론 컨설팅까지 받고 있다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교학점제를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교육부의 자기부정이라고 저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언젠가 내신 5등급이 도입되고 안착되면 나아질 거라는 전망은 문제를 굉장히 좀 축소하거나 호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수능에서 고1 과정까지만 문제를 출제한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줄을 세운다면 뭐 소수점 0.0001점까지 차이를 둬서 줄을 세운다면
그것은 고등학교 전학년뿐 아니라 초등학생까지도 미리 대비한다는 부담, 시그널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스스로 2028 대입을 발표하면서 성취평가가 교육적으로 타당하다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정부는 최소한 2029 혹은 2030, 2032 대입 등에서는 절대평가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관련된 현장 역량을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어떤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부가 좀 즉시하고 검토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사교육비는 부동산과 더불어서 이 저출생을 부추기는 핵심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교육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도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과감한 대책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